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대해서 변화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욕구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였고요. 변화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그게 욕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객단가를 높은 관리를 주력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팅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네이버의 플러그 스토어, 플레이스 스토어 있죠.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를 거기 프로그램을 다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 그 네이버 플레이스에 가보시면 그 연회원권, 그 다음에 뭐 VIP 회원권, 그 다음에 그 장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그 자기만의, 자기 샵만의, 아니면 원장님만의 그 특별 관리 이런 거를 하나를 만들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60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5회 관리를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처음으로 그걸 연회원으로 했죠. 그러니까 연간에 600만 원을 다 소진하는 걸로. 그래서 그러면은 1회 관리가 12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님이 한 분이 끊으셨어요. 그거를. 근데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VIP 고객님이 오시면 그거를 이제 접대를 하시겠다고. 왜냐면 요즘에는 뭐 골프를 워낙 많이 치시고 근데 골프 접대는 너무 흔해진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이제 룸사롱 접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룸사롱 문화가 없어졌죠. 건강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골프 접대로 갔어요. 그런데 또 골프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프 접대도 이제는 시시해진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거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프로그램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룸도 이렇게 해서 바꿔서 저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수입 기계가 있어요. 옥시젯 그 기계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 원장님들이 사실 다른 샵하고 이제 차별화를 예전서부터 좀 빨리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들을 많이 비싸더라도 고가래도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800만 원짜리 기계를 산소 기계죠. 그러니까 국산이 아니라 국산은 뭐 한 2, 300이면 사죠. 그 산소 기계. 왜 산소통 예전에 산소통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죠. 도무를 해서.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독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산소 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기계 자체가 모터로 해서. 그래서 순도가 국산은 50% 정도래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마시는 순도가 사실 이렇게 호흡을 하더라도 질소나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같이 껴있잖아요. 근데 그런 산소들은 사실 50%그 안에 이제 최고 높아봤자 50%. 근데 여기 독일 기계는 99.9%래요. 그러니까 산소만 거진 100%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 기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과에 들어가는 그런 병원용 기계인 거죠. 그러니까 샵에서 쓰기는 사실 2,800만 원짜리 기계가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그 기계가 장점이 뭐냐면 관리가 되게 다양해요. 7가지 프로그램인데 스케일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스케일링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산소를 피부 진피층에 인젝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특허받은 기계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같이 나온 게 요번에 새로 또 나온 게 우리가 뭐 LED로 해서 뭐 레드 선도 하고 뭐 저기 뭐야 블루 뭐 이런 색깔도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마스크에 뭐 레드, 블루 여기에는 파장이 5색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파장 그런 그 LED 컬러까지 다 나오고
거기에 산소까지 나오는 거죠. 그 마스크에. 그러니까 이게 산소방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함으로써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 호흡을 통해서 사실 발끝까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활성산소가 결국 우리 몸속에 그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죽여주는 거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왜 운동하고 나면 쉽게 노화가 빨리 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연시켜주는 거죠. 노화를 지연시켜주기 위한 한 30분을 자더라도 보통 8시간 이상 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스크를 요번에 또 비싸게 드리고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객단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근데 마스크만 달랑 해주면 사실 고객들이 생각했을 때 이 마스크 갖고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못 받잖아요. 아무리 비싼 마스크라도 하기사 뭐 발몽은 5장에 75만 원, 78만 원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걔는 5장이지 뭐 우리 관리할 때 쓰는 마스크니까 보통 시중에 그냥 일반 마스크 샵에서 하는 뭐 LED 마스크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하이프랑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이프하고 같이 해서 60만 원 코스를 만들었어요. 얼굴을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왜 장 소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훨씬 좋아진다라는 거를 피부 표면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좋아진다라는 거를 이제 컨셉을 잡아서 홍보를 했죠. 그렇게 해서 60만 원에 이제 얼굴 케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도 이제 60만 원 이렇게 해서 120만 원짜리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쭉 드리고 해서 5회 그래서 600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에 다른 데 없고 그래서 그럼 VIP 코스를 그러면은 자기 고객님한테 연회원으로 해서 끊어주시겠다 해서 그거를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판매를 한 거죠. 600만 원짜리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팔리더라고요. 설명을 잘했더니. 그래서 이제 객단가가 높은 관리를 주력으로 세팅을 하라는 게 이 소리구나. 그리고 설명을 잘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안 만들어 놓고 또 홍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저도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놓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할 챕터 3. 자, 동네 마사지사를 꿈꿀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를 지향할 것인가, 이거를 오늘 공부할 예정이에요. 자, 돈 못 버는 것은 당신의 생각 때문이다. 이건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해요. 왜냐면 돈 못 버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원장님이 바뀌셔야죠. 원장님이 스스로 체면을 걸어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은 원장님들 예를 들어서 2만원, 저희 언니네 동네가 목동인데 거기는 한 사람당 얼굴 케어만 하는데 10,000원씩 받아요. 그런데 그 샵이 엄청 잘 돌아간대요. 근데 그 원장님은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쉴 틈이 없어요. 혼자 그렇게 하면은 정말 수명이 짧을 것 같아요. 제발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돈을 많이 버는 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 소장님 얘기했듯이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우리가 질적으로, 그쵸, 양보다 질적으로 훨씬 퀄리티를 높여서 제대로 벌고 그 시간 동안에 여가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자기 몸도 가꾸고 좀 뭐랄까, 그래야만 나의 그런 실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뭔가 좋은 질적인 서비스도 또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장님 스스로가 근데 체면을 걸어야 돼요. 자, 무슨 일을 할 때든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을 했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근데 저는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초심을 잃게 돼요. 여러 번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작심 3일, 작심 3일 한다고 그러잖아요. 작심 해놓고 3일 있으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맨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3일 동안 작심을 하고 3일밖에 못 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3일만 가라. 그리고 또 3일 후에 또 포기가 되면 다시 또 작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래서 맨날 작심 3일 하고 또 작심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니까 또 꾸준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심 3일, 3일만 하고 또 계속 3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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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나의 패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게 나의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일을 할 때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가진 직업은 동네 마사지사가 아닌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성이 짙다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직업이다. 그러니 전문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월 수입 또한 높게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나 초심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여러 요소들이 마사지사 수준으로 격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신의 생각 때문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세상의 크기는 내가 보고 내가 느낀 만큼의 크기이다. 동네 마사지샵을 보고 마사지사를 꿈꿨다면 동네 마사지사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동네 마사지샵 원장님들 중에서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는 분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만약 현재 당신이 동네 마사지사보다 돈도 못 벌고 배우는 마사지사 수준으로 격화되었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왕 시작했으니 억대 연봉 에스테티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로 칭송도 받고 방송 매체 잡지에도 나오며 강연이 초청도 받는 그런 포지션이 되는 것, 이러한 꿈과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재료는 그대로 브랜드는 바꿔라. 재료는 그대로 브랜드는 바꿔라. 재료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자, 길에서 파는 계란빵은 500원밖에 받을 수 없지만 카페에서는 똑같은 재료에 야채와 오렌지 주스만을 추가해 뉴욕 에그 베네딕트 브런치 세트를 만들어 1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재료로 장소와 마케팅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진다. 조리할 때 쓰는 식초는 2,000원에 팔리지만 건강식품으로 둔갑돼 팔리는 식초는 10만원에도 팔 수가 있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12,000원짜리 브런치 세트를 먹었다고 땅을 치면서 돈을 아까워할 사람은 없다. 같은 재료지만 왠지 거기서 먹으니 심지어 더 맛있다고 느낀다. 이런 기대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당신 숍의 품격을 높여주고 가격을 정당하게 또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포지션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가격을 올릴 수 없을 뿐더러 정해진 게 없기에 아예 싸구려로 자신의 기술과 품격을 여첩할 수밖에 없다. 에스테틱 고객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상황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달라진다. 인테리어에 비싼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싸구려 냄새 풀풀 나게 하는 허접하고 조잡한 인테리어와 가구 배치, 전문성 떨어지는 동네 마사지실용 복장, 그 다음에 조악한 형광색 손글씨 POP와 제품 거래처 영업사원들이 어설프게 만들어준 그래픽 POP 등 당신의 숍을 이루고 있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점검해 봐야 한다. 당신이라면 이런 구조의 숍에 고가의 티켓팅을 사서 등록할까? 물론 고객 연령층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겠으나 이런 전문성을 고객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포지션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요즘은
수입차 매장을 생각해보라. 벤츠를 사러 갔는데 매장에 딜러가 중고차 딜러와 같은 자유로운 복장을 입고 매장에는 손글씨, POP, 허접하고 가독성 떨어지는 미세물들이 부착되어 있다면 어떨까? 고급차라고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차가 아닐 것 같고 심지어 벤츠의 이미지는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마지못해 벤츠는 인정해도 벤츠를 파는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 벤츠 대리점이 어디 그곳 한 군데뿐일까? 당장 차를 돌려 다른 매장으로 상할 것이다. 좋은 인테리어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결정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최적화 환경에 해당하는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치울 수 있는 것은 치우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갖춰야 할 것은 갖추면 좋다는 것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자 한다면 샵의 인테리어, 가구 배치, 직원들의 복장과 서비스 교육 등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야 한다. 물론 어느 한 곳이 부족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는 되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LG에서 그 후라는 브랜드 스파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인테리어비만 인테리어비, 그 다음에 뭐 직원들 이렇게 유니폼 이런 거 다 해서 한 15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물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지불을 많이 했는데 뭐 POP 이런 거 없죠. 그 업체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버려요. 그리고 미술 작품 같잖아요. 그거 어떻게 갖다 놓냐면 갤러리처럼 협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고객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화가가 있다. 그러면 그 화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샵에 뭐 이렇게 아트월 같은 거 있잖아요. 빈 공간 이런 데다가 뭐 1년에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림을 붙이는데 이거 당신 그림을 좀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 관심이 있으면 팔리면 팔리고 그렇게 해서 제휴를 하는 거예요. 고객 중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분 통해서 갤러리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작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료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도 운영을 했었고, 아니면 아예 안 붙여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아예 안 붙였다가 고객님이 전시를 해도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청담점 첫 번째 우리 했던 청담점이 한 65평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아예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선물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DP하는 화장품 같은 이렇게 홍보용은 아예 안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품만 이렇게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상담실에만 저의 그냥 그런 이런 뭐 그 디플롬 이런 것만 좀 붙여놨었고, 디플롬도 많이 안 붙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좀 붙이라고 해서 붙였죠. 근데 붙였는데 그게 더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붙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장 소장님 말씀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샵에도 붙여놨던 거, 뭐 파워트리 했던 거, 뭐 이런 거 있죠. 다 꼈어요. 방방에 붙여놨던 것도 다 꼈어요. 뭐 보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다 꼈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샵에서도 그거 고객님들이 그냥 차라리 한쪽에 몰아서 뭐 홍보하는 월이 있으면 거기다가 몰아서 붙이고 나머지 공간은 다 그냥 끼는 게 더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 소장님 얘기하실 때 그냥 벤츠나 뭐 수입차 그런 외제차 하는데 가보시기도 하고, 또는 뭐 호텔 이런데 로비나 아니면 호텔 같은 데 가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잘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그 레스토랑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이렇게
맛집들, 근데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 가보면 되게 잘 해놨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도 어떻게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착안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그 다음에 저는 직원들 이제 교육할 때 호텔에 같이 가서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 정도 분기별로 가는데 호텔에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호텔에서 서비스도 받아보고 가서 이렇게 인포메이션에 있는 아가씨들 옷이나 아니면 말솜씨 이런 것도 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실내의 그런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좀 보게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거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뭐 1박 2일이나 어디 갈 때 호텔에서도 좀 자고, 그래서 최소 뭐 그러니까 아주 좋은 호텔을 가야 돼요. 뭐 워커힐이나 이런 인류 호텔에 가서 이렇게 자보고 그런 대접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도 좀 그런 걸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샵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관리실에 가서 또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많이 받아본 사람이 또 관리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사지를 적어도 월급에서 10%는 못 쓰더라도 그 내외에서 마사지도 받아보기를 추천을 해요. 그래야지 누워서 내 돈 주고 관리를 받아봐야지 고객님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불편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직원들한테 좀 아끼지 말고 해라. 그래야지 얘네들 나중에 샵을 차려도 얘네들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원장님들도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버리라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령 여기 예를 들어서 가령 경기도의 월소득이 높은 한 살롱은 입지 조건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인테리어 조잡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돈을 잘 번다. 내가 방문했을 때 인테리어와 복장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다. 그것이 좀 부족해도 돈 잘 버는 집은 분명 월 1000 이상 벌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어느 정도 형성했기 때문이다. 딱 이렇게 해야 돈 번다 하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월 1000이 들어오게 하려면 그에 맞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테리어는 많은 돈을 들지 않아도 충분히 고객에게 높은 포지션을 구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애초에 창업할 때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약간의 비용을 투자해서 변형한다든지 할 수도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호화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추려는 게 아니라 피부션, 고객 티켓팅, 고객 타깃에 맞는 그리고 고가 티켓팅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형태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버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이다. 기존의 형태를 버린다는 것은 일반인 기준에서는 큰 결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당신이 낯선 지역에서 식당을 찾아 들어갈 때의 동선을 생각해 보면 된다. 먼저 뭘 먹을지를 선택해야 할 때 막상 눈에 띈 식당에 가보니 간판이 지저분하고 외관상으로도 느낌이 그러하다면 다른 걸 먹겠다고 쉽게 결심을 바꿔버리는 것이 요즘 소비자이다. 찾다 보면 외관상 컨디션이 깔끔해 보이는 식당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식당 내부 인테리어를 본다. 돈을 들이고 안 들이고 떠나서 무조건 깔끔해야 된다. 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샵을 여러 군데 해봤거든요. 샵을 또 청담동도 있지만 청담동에서도 한 4번을 이사를 했어요. 본점도. 왜냐면 여기는 월세가 비싸니까요. 근데 인테리어를 사실 그렇게 비싸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새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강력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테리어는 심플한 게 좋아요. 심플하게. 바닥, 천정, 내부, 벽 요것만 심플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소품으로 하는 거예요. 소품으로. 그게 만약에 내가 이전을 한다
그랬을 때도 소품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심플하게 한다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품은 그냥 갖다 놓으면 되고 치우면 되니까 또 제거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또 바꿔주기도 쉬워요. 바꿔줬다가 또 필요하면 또 분위기 바꿀 때는 또 다른 걸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인테리어는 무조건 깔끔하게 심플하게 한다. 그게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깔끔하다는 선입견이 잡히면 나오는 음식 또한 깨끗한 곳에서 조리했거니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선입견마저 잡혀버린다. 그래서 음식 맛이 평균 이하만 아니어도 소비자는 제대로 돈 썼다, 잘 먹었다고 생각한다. 에스테틱이라고 다르지 않다.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오감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보통 오감을 통한 생각이다.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시각적 이미지다. 외부 컨디션, 시각, 내부 컨디션, 시각, 후각, 청각. 3차 에디션, 복장, 상태, 시각, 촉각. 그 이후 샵 곳곳에서 오감적 요소들이 발동한다. 여기서 외부 컨디션 시각이니까는 외부 간판이나 또는 뭐 계단, 뭐 들어오는 입구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무슨 들어오는 1층, 2층에 뭐 이렇게 식당, 지저분한 식당, 오락실 뭐 이런 거 있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외관이 깔끔한 외관을 얻으실 때는 깔끔한 외관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막 사실 입지가 막 번화가 아니면은 뭐 역세권, 사실 저는 뭐 역세권 많이 찾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 구전이나 입소문으로 많이들 이 에스테틱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지가 막 좋거나 입지가 막 나쁘거나 사실 그런 거는 그다지 그렇게 구애가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지보다는 깔끔한 건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간판은 좀 잘 보이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부 컨디션. 내부 컨디션은 후각은 뭐 이렇게 아로마를 좀 좋은 걸 많이 쓴다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장님 복장 이거 되게 중요하고, 직원들 복장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로마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항상 아로마 이렇게 피워놓으면 우리는 건물 1층이나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는 향이 좋아요, 뭐 계단에서도 향이 나요, 막 이러면서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향이 좋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후각이 첫 번째라 그러잖아요, 오감 중에서. 그래서 후각을 자극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각, 깔끔한 거.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 뭐 터번, 그리고 뭐 해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회용으로 요즘에는 많이 쓰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에스테티션 복장 상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에스테티션들은 다려서 꼭 입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 제발 좀 다려 입어라 내가 오자마자 막 잔소리 하거든요. 그리고 머리털도 이렇게 막 머리 망을 했는데 막 요즘 애들은 이렇게 삐져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단정하게 올백으로 막 이렇게 붙여서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그 이후 숍 고객에게 곳곳에 오감적 요소들이 발동한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청결을 깨끗하게 유지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점점 몇 개선이 되어야, 즉 고객의 뇌, 샵에 시각적 정보를 어느 정도 입력해줘야 하고자 하는 고가 피케팅이든 내 의도가 반영된 상담이든 제품 판매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겉모양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인테리어, 복장 시스템을 갖춘다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하이 포지셔닝, 최면 상담, 충성 멤버십, 고객 대비 변형 등 기술적인 변형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는 1차, 2차, 3차 그 외부 컨디션, 그렇죠? 그 다음 내부 컨디션, 에스테틱 복장, 이 샵 곳곳에 있는 오감적 요소들의 발동, 요거 신경 쓰셔서 여러분들 할 일이 많죠. 이거 저도
읽으면서, 아니 교육 받으면서 이거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체크해가면서 하려니까 아직도 못한 거 있고요. 적어 놓으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준비해야 될 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담하기 전에 그 원장실 앞에 그 비디오 이렇게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준비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길게 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블로그는 매주마다 하나씩은 또 써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꾸준히 체크하면서 하셔야 되고, 이제 외부 컨디션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바꿀 것들은 빨리빨리, 만약에 오늘 뭐 간판, 아니 저기 뭐야, 붙여놓은 것들 있죠. 그런 거 뗄 것들은 빨리 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일 아침에 오셔서 샵에 가시면 빨리 다 떼세요. 봐서 지저분한 거 떼요. 그래서 다 갖다 버리세요.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지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잊지 마시고 내일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